안녕하세요. 항상 공시는 왜 제가 밥 먹을 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구독자님이 빠르게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감사히 좀 받아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자기는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밑에서부터 본다. 주석부터 본다라는 말을 한 적 있죠. 그래서 뭐 재무에 관한 사항은 뭐 나중에 내일쯤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저도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볼 때, 이 공시에 볼 때 이런 것들 보면 재밌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고 우발 채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우발 채무가 바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생한 300억 원입니다. 이거를 옵티머스 투자를 했다가 물렸죠, HLB가. 그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런 문제들은 남부지방법원에서 많이 하고요. 현재는 1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여기에 HAB 진양권 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이거를 메꾼다라고 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추가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거 소송 어차피 길어지니까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진양권 회장이 여기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에게 일단 위탁을 해놨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흘끔 보니까 자금 사용 내역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납입일이 6월 5일이죠. 이게 유상증자를 한 금액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회사로 들어온 날을 납입일이라고 합니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자금 사용 내역으로 투자 설명서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엘레바에서 임상을 시험하잖아요. 임상을 엘레바에서 하기 때문에 엘레바로 돈을 보낸다고 했었습니다. 그 돈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천억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엘레바로 돈을 보내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엘레바에게 그냥 돈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HLB는 이제 그 중에서 엘레바 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엘레바랑 삼각합병했는데 지금 100% 자회사인데 이거 증권 취득을 왜 또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증권 취득은 뭐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지분 100%잖아요. 거기에 또 증권을 취득한다고 지분이 달라지진 않죠. 항상 100%입니다. 지분은 이제 주식수는 늘어나지만은 대신에 돈이 엘레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 취득,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2천억을 쓰겠다. 여기에 단위가 지금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억은 맞죠. 조달 금액이 원화로 2천억 원이 적혀 있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엘레바 증권 취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그냥 엘레바로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그냥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레바 증권을 취득하는 어차피 HLB가 100% 이제 주주기 때문에 뭐 주주 배정이라고 해도 되고 제3자 배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뭐 돈을 여기다 쏜다. 그래서 보니까 8월에 178억을 1차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8억을 일단 보냈다라는 것이고 8월은 이번 달이죠.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볼 수가 또 있는데 여기 당사는 2020년 8월 13일 이사회에서 종속회사 엘레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돈을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 없고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돈을 보내주는, 쏴주는. 그래서 8월 14일에 이제 여기 1,500만 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하나로 바꾸면 아까 밑에 봤던 요 17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대략 뭐 1,100원, 1,200원이니까 곱해보면은 아마 178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8월이 정확한 날짜는 여기 있는 것처럼 8월 14일에 8월 14일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3일에 이사회 결의, 14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에 투자 설명서에서 나왔던 대로 리보세란이 임상에 사용하는 건데 뭐 병용이라고 정확히 또 나와 있네요. 병용 임상 비용 등 운전 자금으로 워킹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 보낸 것 같아요. 2천억 원 중에서 이제 200억 원 정도니까 10% 보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시간 조금씩 지날 때마다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는 HLB 본사에서 하고 엘레바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싸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운 나쁘게도 이제 돈을 관리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옵티머스에 물리는 것도 좀 생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 보니까 여기에 그 폴체인 본계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신약후보물질 리보세라닌 원천 특허 권리 양수사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3분기니까 회사 공지사항에 나와 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9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대로 또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는 뭐 제재 현황이 있는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랑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 납부했다, 벌금 납부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2019년 11월 27일에 삼각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HLB랑 엘레바랑 하고 싶었는데 미국 법에 따라서 한국 법이랑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기업 하나를 떼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 HLB USA인데요. 그래서 엘레바랑 HLB USL이랑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HLB 100% 미국 법인 자회사가 엘레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각합병을 했고 그 예수일이 11월 27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법에 따라서 의무 보호 예수를 1년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주식수는 260만 주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 밑에 보통주가 늘었죠. 26만 주 늘었는데 우리가 눈치를 딱 보면은 요게 10%죠. 10%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여기 2010년 6월 8일에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10%. 그래서 무상 증자로 인해서 주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26만 주가 여기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토탈에서 같이 보호예수가 되어 있고 반환 예정일은 1년 동안 의무보호 예수를 하기 때문에 딱 1년 뒤 2020년 앞에만 바뀌었죠. 연도가. 그래서 11월 27일에 반환이 예정이 된다. 그래서 예수기간은 반환 예정일보다 하루 전이죠. 그래서 26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유상증자든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한 거고요. 사모 자금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조달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보고서에 또 이렇게 어디다 썼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좀 친한 사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33회차 CB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조달 금액이 400억 원이죠. 이 400억 원이 어디에 쓰냐? 주요 사항 보고서에 자금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계획이죠. 지분 취득 운영 자금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자금 사용 내역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호예수 현황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게 지금 무슨 주식이냐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합병 대가로 HLB 주식을 엘레바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 주식입니다. 260만 주. 이거 좀 기억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 오면요. 여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 종속회사인데 좀 재밌긴 하죠. 종속회사인데 100% 종속회사인데 여기 자기 모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기초애가 아까 봤던 269387 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기말이 되니까 287로 늘었죠. 이 늘은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무산 증자로 인해서 10% 증가를 했거든요.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그걸 더해주면은 여기 28703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전에는 6%인데 무상증자까지 적용하고 나니까 지분율이 5%로 떨어졌죠. 이거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진양고 회장의 지분율이 떨어진 거랑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양고 회장도 여기 9%였는데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지나고 나니까 8%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상증자만 생각했을 때는 이 지분이 그대로 가되잖아요. 다 같이 10% 증가하니까. 우리가 뭐 딱히 할 거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주식을 10%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라진 이유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진양고 회장이 실제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엘레바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5%로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이제 진양고 회장이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여 안 됐다고 하는 이유는 블록딜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팔고서 그 팔은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이프 리버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그 유상증자 신주의 수권 할 때, 여기 그 HLB 셀이 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얘가 신주의 수권을 팔았습니다. 팔았었는데, 그때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되게 의아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HLB 셀이 이전에 라이프 리버였습니다. 라이프 리버가 사명을 2020년 4월 최근에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음 등장해서 어디서 나온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이프 리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라이프 리버라고 안 하고 HLB 셀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 셀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지분 관계를 보면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요거 지분이 토탈로 하면은 요거는 최대 주주랑 특수 관계인 다 합치는 겁니다. 이게 다 우호 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합치면 이전에는 한 10%가 조금 안 됐는데 엘레바토리프틱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16%, 대략 17%로 우호 지분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